안녕하십니까. 야, 7월 8일이죠. 민병일의 시사포커스 채널 2에서 진행하는 네, 주식 투자 방송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박민성님, 여정아님, 아로아님, 리치가드님, 윤희아빠님, 영부님. 아직 다들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면 시작을 할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빨랑들 들어오세요. 지금 뭐 뉴스 할 테고 재밌는 드라마 하는 것도 없을 텐데 요즘은 뭐 드라마가 볼만한 것들은 전부 다 뭐 10시 50분 막 늦게 하니까 드라마들 보고 뭐 하면 늘 늦게 자. 그러니까 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단톡방을 봤더니 뭐 안전나라 뭐 하나 올려놓고 어, 여러분들끼리 뭐 축포를 터트리고 막 해놨던데 무슨 일이고 뭐 무슨 일이고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뭔가 진행되고 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뭐 주가는 속일 수 없으니까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주가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주가가 뛴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귀신은 속일 수 있어도 주가는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호가창은 속일 수가 없다. 네, 얼른들 들어오세요. 그 알람이 갔죠? 엠파워님 어서 오세요. 식사들 하셨죠? 여정아님, 명인화님, 예. 우리 그 실종된 총무님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어디로 망명을 해버린 것 같아. 어? 이거 총무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행사를 갔든지 어쩌든지 하지. 영부님 총무 좀 찾아오세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든지.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풍제약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요상 야리꾸리한 게 보이죠, 그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이제 이날 오랜 행보를 거치다가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틀 동안의 모습, 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모습하고 같다고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죠? 거의 똑같을 정도로 같아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는 윗꼬리는 없지만 요거는 윗꼬리 살짝 달았지만 어차피
마찬가지다. 장대 양봉에서 더군다나 이제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지면서 이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이제 확 벌어졌고 여기도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확 벌어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온 오늘 모습이 이겁니다. 44,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되밀려서 3.82% 상승한 39,400원, 1,450원 상승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패턴이 똑같아요. 거래량이 수반된 거라든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첫 번째 급등했을 때하고 두 번째가 더 거래량이 많았죠. 많으면서 이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서 오세요, 무명수원님.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에서는 44,600원까지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 이때는 차익 매도, 두 번째 날 차익 매도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윗꼬리 달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여기는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어제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굳이 차익 매도에 나선 사람은 드물고 오히려 이 고점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 또 이제 44층, 43층에 물렸다는 이제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은 패턴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여기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양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오는데 그럼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양봉이 날 확률이 높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반납한 44,600원은 내일이라도 당장 도로 정고점을 뚫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굳이 고점 대비해서 수익을 반납하고 끝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은 연이어 급등해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중에서라도 숨고르기 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가가 38,500원입니다. 39,000원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44,600원.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신풍제약에서 이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최소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36,700원 근방까지는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종가 부근에는 플러스로 끝나는 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가 많고. 그런데 오늘 안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 있는 부분까지는 안 밀렸다. 우리는 여기 내려오면 이제 다시 분할로 추가 매수 들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건 뭐예요?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매도를, 그러니까 매물을 별로 안 내놓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거래량이 지난번에 급등 이후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았던 거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대감 가지고 슈팅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기대감이 서서히 현실화돼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안 나오고 팔자는 별로 안 나오고 사자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 그 거래량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최소한 오늘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밀린다면 밀렸다가 윗꼬리 달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올 정도로 그냥 39,000원 정도 내려오니까 마구 매수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39,000원이 살짝 깨졌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20,000원대에서 19,000원, 19,000원이 살짝 깨지고 18,몇백원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한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가다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제 3만 원.
그러니까 또 3만 원에서 3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3만 원 근처에서 또 한참 숨고르기를 했어요. 29,000원, 3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44,600원까지 오늘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4만 원 근처로 밀려서 4만 원을 몇 번 다시 넘어가서 4만 원을 지킬까 말까 하다가 다시 39,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요 상태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또 4만 원 근방에서 계속 횡보를 할 거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조금 틀리다. 횡보 기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굉장히 짧을 것이다. 네, 이제는 뭐 4만 원대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고 바로 오늘 머무르는 것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빠르면 그래서 바로 5만 원대로 넘어갈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5만 원대로 넘어가게 되면 7만 원까지는 가는 거리는 얼마 안 걸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 짧게 하면서 이 장중 조정이나 또 횡보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에서 소폭의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이 제넥신하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임상 승인 현황에 너무 크게 했나? 자, 이 날짜는 이제 이게 업데이트돼서 오늘 7월 8일 현재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임상시험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안 나왔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 하나씩 살펴봐요. 이거 옆으로 미는 거 없어요? 오케이. 자, 임상시험 제목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제2상 임상시험입니다. 자, 요건 뭐예요? 허가형하고 연구자 임상이 있는데 연구자 임상은 뭐예요? 순수하게 이거는 이제 지금 허가용인 것은 제약업체 즉 신풍제약이 임상시험을 의뢰한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요. 그런데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인비트로 시험하고 동물 시험을 해보니까 유효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99.9% 억제하는 효과를 얻어서 이걸 이제 사람에게 시험을 해서 결과가 같게 나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연구자 임상이란 건 뭐냐면 순수하게 그 주체가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서 어떤 신약 물질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을 연구자 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풍은 허가용이란 건 뭐냐? 이제 임상시험에서 합격을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되면 이제 상용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사 먹게 하겠다. 병원에서 처방하게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개요가 그거고, 자, 여기서 보면 국내 허가 여부 이미 허가가 났죠.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가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초 사람 대상 연구, 이거는 이제 주로 연구자 임상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최초 사람은 아니죠.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 이미 임상 테스트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오고, 대조약 여부 없어요. 부강은 대조약을 클로로킨으로 잡았다가 클로로킨이 망하는 바람에 그거 수정을 하고 임상 시험은 설계를 변경을 했죠. 위약 여부 있다. 예, 뭐냐? 가짜와 진짜를 갖다가 이 시험군 둘로 나눠서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 줄 때 자기가 먹는 게 피라맥스인지 아니면 밀가루 덩어리인지 모르고 먹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이게 원숭이 시험에서도 99% 바이러스를 억제했대. 그걸 미리 알고 탁 먹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컨디션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너도 나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것을 임상 시험하는 사람도 몰라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는 진짜 피로나리딘 플러스 알테수네이트 성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시험하는 사람도 몰라, 시험 받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피시험자도 모르고. 그것을 이제 위약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 대조약 여부, 아니요. 우린 대조약 없어요. 대조 시험하는 거 없습니다. 자, 연구 설계는 무작위 배정이란 건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하겠다는 랜더마이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제 기간은 이거 우리 알다시피 내년 6월까지고, 목표 시험 대상자 수는 76명, 눈가림 종류는 이중 맹검, 즉 더블 블라인드예요.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시험자도 시험자도 서로 위약과 진짜 약을 구분을 못한다. 어떤 건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도 피시험자도 모르게 하는 것을 갖다 더블 블라인드라고 해요. 더블로 이제 블라인드를 쳤다 얘기하는 거. 서로 몰라. 내가 이 사람한테, 환자한테 이거 드셔보세요. 자, 하나를 넣고 여기도 하나를 넣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및 평가 방법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진단 키트 얘기하는 겁니다. RT-PCR 방법과 RRT-PCR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진단 키트 검사,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복잡하게 돼서 설명하기도 좀 하는데, 하여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검사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음성으로 판정된 자, 1차 유효성 평가는, 얘들은 이걸 좀 이렇게 좀 줄을 나눠서 이렇게 써놓지, 그 얘기고, 2차 유효성 평가는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 후 3일, 7일, 10일, 14일 시점에서 바이럴 로드 변화량, 그 다음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이거 최장 14일까지입니다. 3일 경과를 보고 7일 경과를 보고 10일 경과를 보고 14일. 그 다음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3일, 10일 및 14일 시점에서 바이러스 음전율.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RT-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 유효성 평가. 이렇게 이런 판정이 나와야 되는 게 음성으로. 그럼 뭐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경증하고 중등증 환자한테서 이걸 갖다가 3일, 7일, 14일 투여를 해서 저런
RT-PCR 검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치료가 됐다라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유효성 평가라는 게. 자, 세 번째는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3일, 7일, 10일, 14일, 3일, 7일, 10일, 14일. 그 다음에 이제 28일 시점 임상 징후에 대한 순위 척도의 변화. WHO가 정한 순위 척도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순위 척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4번의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후에 3일, 7일, 10일, 14일 및 28일 시점에 저게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뉴스가 아니고 NEWS의 변화량. 의학용어니까 다 모르겠어요.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체온 정상화 회복 시간.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36.7도씨 이하에 또는 구강 36.9도씨 온도 측정하는 거죠. 또는 직장 항문 쪽에 37.3도씨 이하가 돼야 되고 유효성은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겨드랑이나 구강이나 그 다음에 직장에 있어서 요거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보다 높으면 안 돼. 체온이.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고열이잖아요. 고열. 그러니까 요거 이하로 됐을 때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왔다. 피라맥스를 복용하고. 그 다음에 고막 쪽에 우리의 귀로도 이렇게 온도를 재잖아요. 30.2도 이하로 해열제를 투여 없이 최소 24시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라맥스를 3일, 7일, 10일, 14일, 뭐 28일까지 투여를 해서 최소 24시간 동안 구강, 직장, 그 다음에 요 귀, 고막, 겨드랑이 이런 체온을 쟀을 때 각각의 이 온도를 24시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유효성이 있다고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에 호흡수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폐렴이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산소호흡기를 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정상화돼야 된다. 회복 시간 분당 12 그러면 12번 1분에 들숨과 날숨을 12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미니멈 최소 호흡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해서 많게는 분당 20번 들숨 날숨을 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24시간 유지가 돼야 된다. 7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혈중 산소 포화도 정상화 회복시간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95%로 최소 20시간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시험 대상자는 이중 눈가림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투여군에 해당하는 시험약 또는 시험약의 위약으로 구성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하루에 1회씩 3일간 경구 투여한다. 저는 이제 딴 건 모르겠고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 요거 1일 1회 3일간 경구 투여한다. 요거는 뭔가가 사전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3일간만 투여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감기 걸려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은 3일치를 주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에 3회 복용이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3일치를 줍니다. 보통 그렇게 먹고 나면 푹 쉬고 그러면 나요. 감기는. 여기는 이제 피라맥스는 처음에 1일 3회
일반 감기약처럼 그렇게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했다가 일일 1회로 이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어라? 일일 1회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루에 한 알, 그리고 3일간, 그렇게 하면 경증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렇게 투여를 한다.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유효성 평가에서 3일, 7일, 10일, 14일 이런 것들이 좀 해봤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허가의 임상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최기영 장관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살짝 엿보았지만 결국은 약물 재창출, 허가의 임상, 중증 환자에게도 투여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더라. 한두 달 안에 치료제가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은 핵심은 피라맥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뭐 할 게 없고,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 및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1차 유해성 평가 변수,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바로 이제 이렇게 갖고 음성으로 판정되고, 온도가 체온이 각각의 귀나 겨드랑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데를 다 쟀을 때 정해진 체온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체크 포인트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로서 합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쭉 나열한 게 평가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일 1회 3일간 경교 투여한다. 투여 방법은 이미 거의 뭐 시작이 반이라고, 반 정도는 된 거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람이 모였는 임상군들을 다 모집을 했는지 안 됐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9개 병원에서 하니까 지금 상당수는 지금 뭐 모여졌고 이미 투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전에도 허가의 임상을 통해서 지금 의사들이 피라맥스를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요. 요 1일 1회 3일간 경구 투여한다. 요게 나오기 전에는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피라맥스 좀 처방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한각에 9개가 들었으니까 그냥 이 한각을 처방을 해준 사람도 있고, 또 환자가 아니죠. 이걸 처방해달라고 온 사람이 조금 더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랬을 때 3각도 해주고 2각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18알, 상구 27, 27알을 막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딴지 걸고 싶으나? 어?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시청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시청자, 그 다음에 뭐 저런 친구들은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방송을 해줘도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잔고를 완전히 오픈해 갖고 보여줘도 저런 친구들은 도대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저러면 도대체 누가 이득이야? 지한테 이득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피라맥스 신풍제약하고 제넥신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주주들 지금 이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민병일의 시사 포커스 채널 1이 지금 이제 거기가 한 19,6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정치 시사 논평만 주로 했던 방송인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부터 90일간 정지를 당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채널인 2에서 정치 방송 정치 시사 논평 4시 정규 방송에 하는 거하고 9시 사랑채 방송에서 이 주식 방송하는 게 한 채널에 같이 겹쳐서 다음에 채널 1이 풀리게 되면 채널 1은 정치 시사 논평, 그 다음에 채널 2는 주식 전용 방송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이걸 저는 원래 정식 제도권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기 그 아프리카 방송 거기도 제 채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등급별로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시청자들 또 회원들 외에는 못 들어오는 거지. 제가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 이거는 안 돼. 유튜브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좋아하는데 정치 시사 논평을 하고 건전한 비평을 하게 되면 안티가 생겨요. 안티가 저런 이제 쓰레기 같은 안티들이 와갖고 이제 딴지 놀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점을 이 방송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 안티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지? 저런 쓰레기들이 오면, 그 루저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돈 벌려고 노력 안 하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주로 이제 남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이죠. 지 힘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인간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은 1일 1회 3일 경구 투여한다. 요 대목만 조금 유의해서 보고 싶고요. 이미 시험 데이터는 거의 다 나왔다. 뭐 선정 기준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본 임상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사람들,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 자기가 자원을 했어도 뭐 이제 선정 기준은 1, 2, 3, 4, 5고 19세 이상 성인 남녀 45kg, 제외 기준은 뭐 쭉 있는데 3개월 내에 뭐 임신을 할 예정인 사람, 또 임부 또는 수유부는 안 되고 뭐 그렇게 쭉 있어요. 이거 시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중증의 간장애 환자 알트, 이거는 여기 이 얘기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전체 참여자 수는 76명으로 수정이 됐고 116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책임자. 자, 시험 책임자는 여기 이제 9개 병원으로 늘어서 각각 병원마다 인하대학교는 이진수, 한림대학교는 이재갑, 아주대학교는 허중영, 그 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범식,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크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시험 책임자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우주 교수도 고려대학교 여기 구로병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시험만 책임자로 있고 다 다르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총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건 아마 김우주 교수가 처음에 책임자로 신풍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김우주.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새롭게 서프라이즈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허가의 임상을 통해서 이미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다 수집이 돼 있는 거고, 거쳐야 될 정확한 그 임상 그 로드맵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단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임상 일상은 주요 목적이 독성 시험,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상에서는 소수의 대상자를 두고 이 약의 유효성도 평가를 하지만 주로 평가하는 게 부작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선 상당히 많은 임상 대상자를 통해서 했을 때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소수의 인을 가지고 주로 보는 게 부작용을 먼저 봅니다. 독성 시험을 먼저 하거든요. 이미 동물까지, 원숭이까지 시험이 다 끝난 거지만 인간에게도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테스트한 게 임상 일상이고, 그 임상 일상에서 이제 그것이 부작용이 인간이 자체 기능으로 감당할 만큼 된다 해서 부작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제 임상 이상으로 넘어오죠. 임상 이상에 넘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모집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는 주로 뭐를 테스트하냐면 임상 A에서는 용법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를 투여해보고, 두 알 투여해보고, 세 알 투여해보고, 네 알 투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모집단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한 알 먹은데, 두 알 먹은데, 세 알 먹은데, 네 알 먹은데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적게 투여하는 게 좋겠죠. 약이란 거 많이 복용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양리작용을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간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 용법 용량을 테스트하는 데가 임상 A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B, A, B로 나눠졌을 경우에 임상 B에서는 이제 그것이 조절이 됐잖아요. A에서. 그럼 B에서는 조절된 약을 투여해서 얼마나 빨리 양리작용을 통해서 이 환자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갖다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결과 데이터가 얻어졌다 하면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거는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만 명, 아주 적은 모집단 단위가 거의 뭐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은 웬만해선 제약회사 단위로는 못해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몇만 명을 모아서 모집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결국 여러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임상 3상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상 3상까지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약효성 인정됐다. 이미 부작용은 일상에서 걸러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시판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럼 시판에서 사람들이 이제 복용하면서 임상 4상이란 건 뭐냐면 이미 승인이 나서 시판한 것을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5년, 10년 데이터로 해서 쭉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게 임상 4상 시험이에요. 김우주 교수가 치료제 안 나올 수 있다. 모르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정바가 주로 안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자, 요거는 이제 됐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이 경증이다. 어휴,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나. 10명 중 9명이 경증이다. 그러면 이건 또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피라맥스가 빨리 나와야지. 그죠?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 경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확진자 평균 입원 기간은 20.7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이보다 많은 23.7일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4월 30일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는데, 분석 결과 보면 중증도를 보면 확진자 90.9%는 경증,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다.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일수록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높았고, 사망자를 포함한 산소치료 이상 확진자 비율은 80대 이상이 58.2%로 가장 높았고, 쭉쭉쭉쭉 내려가면 40대 3%, 30대 1.8%, 20대 0.8%, 10대는 0.4%.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아들, 어린이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안 걸린다는 것도 이 퍼센테이지의 변화를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연세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자, 확진자 격리 장소가 의료기관 입원 격리가 62%, 생활치료소 입소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건 입원 격리로 했고, 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6%, 자택격리는 2%. 앞으로는 이제 자택격리를 하면서 한 며칠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완쾌되는 그런 날이 이제 길어야 2달 안에 나타나겠죠. 자, 요 내용은 이제 경증 환자가 90%라면 피라맥스가 유의미한 결과만 얻어서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거의, 그리고 최기영 장관 말대로 중증 환자에도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다 하는 것이, 이제 피라맥스라는 것이 우리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피라맥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임상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이제 임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모집도 들어간 것 같고요. 사람도 모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최경 장관이 한두 달 안에 치료제가 나온다 했으니까 지금 길게 잡은 게 14일이잖아요. 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넥신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제넥신도 어젯밤에 제가 이제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움직이면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가 95,20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가는 10만원에서 300원 모자는 10만원을 회복하나요 했는데 99,700원. 네, 그래서 아깝게도 300원이 모자르는 99,700원까지 갔다가 96,600원은 좀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제넥신도 뭐 여기서 행보를 해봤자 얼마를 더 할 것이면 이제 갈 때가 됐다. 자,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10만 원 근처에 가니까 또 매도세들이 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치료제가 아닌 이 백신은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문제가 있다.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백신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넥신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환자들한테 백신들을 다 맞췄으니까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는 이 7월 달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8일, 9, 12 일요일, 다음 주가 이제 11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면 일단 뭐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 이제 좋은 흐름. 왜냐면 지금 이제 5일선하고 21선이 여기서 눌림을 주고 5일선이 위로 이제 머리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스토캐스틱도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골든 크로스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들러붙고 있잖아요. 아마 내일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도 계속 좀만 더 들고 있으면 10만 원대에서 올라와서, 얘는 이제 금방 제가 볼 때는 13만 원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아마 10만 원 후반대에서들 상당히 많이들 물려 있을 거고, 평단가가, 왜냐면 한 차례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이 근처에서들 많이들 사셨기 때문에 10만 원 초입에서 또 10만 원 중반대까지가 평단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오늘도 당장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던 걸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5만 원 초입에서 샀을 때는 7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13만 원 했는데 이제 뭐 9만 원까지도 넘어섰고, 3차 목표가가 13만 원이에요. 3차 목표가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백신으로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어디까지가 제넥신의 적정한 가격이 될지는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좌 잔고의 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얼마나 달라졌나. 자, 어제 순자산 총액이 7,700만 원이었죠. 7,777만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8,203만 6천 원으로 한 43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신풍제약이 오늘 44,000원대까지 가고 제넥신도 잘 가고 그랬을 때는 이게 8,900만 원, 8,900만 원까지 가는 걸 봤는데 8,200만 원으로 끝났어요. 이제 상승폭도를 조금 반납을 하고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보다는 무려 440만 원이 늘었다. 굉장히 그냥 뭐 벨이 꼬이나 봐. 저런 것들은 뭐 아니 이게 삭제하고 숨기지만 말고요.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신고. 예. 저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거는 신풍제약은 그대로고요. 제넨바이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넨바이오가 어제 마이너스 26만 원 정도 했는데 오늘 9만 5천 원으로 줄었고 제넥시는 480만 원이 마이너스였는데 325만 원으로 줄었고 오늘 이게 10만 원대 다 가면서 10만 1,204원이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10만 원을 못 넘어가는 바람에 어쩌면 오늘 플러스로도 돌아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쉽지만 내일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홀라당 처분할 것도 아니고 제넥신에 대해서 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약품도 이제 갈 때가 됐다. 제일약품이 45,000원대 지금 44,000원, 45,000원, 46,000원 요 가격대에서 계속 항보를 하고 있는데 쟤들은 그냥 좀비야.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들 하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몰켜 다니면서 그래서 뭐 오늘 이제 8,900만 원 뭐 하면 내일 좀 1억 넘어가겠다 싶어봤는데 내일하고 모레만 좀 그 흐름이 괜찮다면은 이번 주에 1억은 넘어갈 수 있겠다. 한 2주 정도 지연이 돼서 1억이 넘어갈 수 있겠다. 75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 3월 달에 신풍제약으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불어났다. 그 사이에 뭐 사고팔고 하면서 평균 단가도 높아지곤 했지만 그래도 신풍제약 제넥신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데 제넨바이오도 제넥신하고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요. 바이넥스도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제넥신 컨소시엄 관련 주식들을 이제 신경을 좀 쓸 때가 됐다. 그래서 바이넥스도 한번 볼게요. 바이넥스도 보면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아니 저것들은 계좌의 수익을 보여줘도 그 저기 뭐야 이 우리 종합 토론방의 그 안티들처럼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뭐 거기도 안티가 있고 어디나 좀 안티가 있으니까. 자, 바이넥스 오늘 8% 올랐습니다. 1,050원으로 13,850원. 거래량 늘면서 오늘 대양봉이 쫙 솟으면서 이 밴드 중심선인 21선을 갖다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 상하로 벌어질 일만 남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밴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또 이 근처에 와서 한 14,300원 요 근처에 와서 또 여기처럼 요 구간처럼 또 이렇게 묶여버리면 거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고 결국은 따로 놀질 못하고 바이넥스나 제논바이오나 이런 것들 다 제넥신하고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 바이넥스 나름대로의 재료만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넥신하고의 종속관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14,000원대에서 뭐 12,000원대 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슈팅이 나왔다고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고 어차피 제넥신을 갖고 있으면 굳이 제넨바이오나 바이넥스는 추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내용을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앞에 이제 우리가 좀 다 아는 거고 제넥신에 관계된 것은 자 여기 코로나 백신 언제쯤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 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임상시험은 모두 두 건으로 초기 단계인 1, 2상에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으로는 제넥신의 GX19 요게 이제 1, 2상에 있고 더불어 미국의 이노비어가 개발 중인 이노 4800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제넥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GX19가 어떻게 중화항체가 발견이 되고 있는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은 전부 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귀에 알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특별한 것은 나온 게 없어요. GX19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면 그 기사의 행간과 이면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미난 사실은 자 바이오 제약주가 20%나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제약산에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제약산 하니까 바이오 제약이 20%나 급등하지. 제약산에도 기자들이 이렇게 쓰나 기사를 코로나19 제약산에 따라 바이오 제약 20% 급등 다시 수혜주 등급 그래야지 문맥이 맞잖아요. 문장이. 자 코로나19 제약산에도 그럼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되죠. 코로나19 제약산에 뭐 굴뚝주들 다시 급락 이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요즘 기자들도 국어 시간에 졸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기자가 됐는지 그래요.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시가총액 대비 뭐 엄청 늘었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신풍제약인데
시총 101에 202 기업 중에서는 신풍제약이 올 초 시가총액 3,878억 원에서 6월 말에 1조 6,001억 원으로 시총이 이제 지금 또 올랐죠. 4만 원대니까 312.6% 상승했다. 시총으로. 그 다음에 시총 순위도 414위에서 127위로 287계단이나 점프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양약품이 216계단, 매드팩토가 190계단, 부강약품이 105계단, 146.2% 올랐는데 신풍은 312.6% 상승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이 평균 퍼가 100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지금 거품이다 하는 쪽이 있고, 또 어떤 그 지금 당장의 매출로 이 펄을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신풍제약이 퍼가 제일 높습니다. 843.3배, 알테오존은 778, 셀트리온. 야, 퍼가 높다는 것도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것이 저기 신풍제약이 1인데 이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품이란 얘기인데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두 달 사이 주가가 배 이상 올랐다. 알테오존은 6조 원이 넘은 독점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자, 여기서 이제 안티들은 들으면 거품이다. 이야, 폭락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자, 바이오주 퍼 상위 10곳이 평균은 330배에 달한다. 퍼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높으면 이제 고평가됐다고 하는데, 여기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보다도 9배가 높다. 아무리 미래 투자라 해도 바이오 주가는 비이성적이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신풍의 매출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신풍의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건전한 것들이 많거든요. 수익성이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기자들이 단순하게 지금 뭐 너도 나도 널뛰기 식으로 막 뜨다 보니까 이게 같이 놓고 이렇게 하면 거품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넥신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치료제나 백신 쪽에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공표만 안 나왔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치료제, 또 제넥신 GX19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그리고 시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퍼가 푹 떨어지겠죠. 그때 가서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펀더멘탈 없이 오른 주가는 과거 바이오 버블 붕괴 때처럼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증권사의 한 바이오 담당 연구원도 아무리 바이오의 미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국내 바이오 주가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증권사 연구원도 바이오젠, 리제네론, 길리어드 등 미국의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의 퍼는 대부분 20, 30배 수준이라며
뉴욕 증시에도 모더나처럼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등한 수는 있지만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옥석 구분 없이 급등. 이거는 동의해요. 옥석은 구분해야죠. 자, 그럼 신풍과 제넥시는 어디에 속해요? 석에 속해요? 옥에 속해요? 옥이잖아. 우리는 옥석을 구분해서 옥에다 투자한 거고, 석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좀 나중에 어차피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피라맥스가 등극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품 논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버블로 단정할 수 없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전통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보통 돈을 번 후에 상장하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 없이 기술력 하나로 기업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퍼가 높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오르면서 자 이제 지금은 별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기술력 하나로 기업 공개를 하고 기대감의 퍼가 높아요. 그러나 갈수록 이제 실적이 오르면서 매출이 증대되고 하면 퍼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신풍 같은 경우도 피라맥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정식으로 긴급 사용 승인되던가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을 요청하고 한다면은 이 퍼가 지금 800배? 한 10배 미만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10배 미만으로도. 지금은 뭐 그렇게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진 연구는 거품 논란이 많았던 테슬라가 지금은 해안 있는 투자처로 바뀐 것처럼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망하면 거품이 되겠지만 성공하면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처음에는 뭐 거품, 그러나 지금 테슬라가 매출이라든가 시총이 확 변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퍼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성과보다는 미래 경쟁력과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렇죠. 미래 경쟁력과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신풍제약과 제넥신에 투자를 한 거고, 자 여기에 보면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기술 수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성과를 보이기까지 기간이 길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변수도 많아 단기적인 성과를 놓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장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성장세에 있고 한국 정부는 물론 전통 제약사 대기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손익장고 항목에서 어느 금액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요? 자, 여기 보시면 3일 결제잖아요. 그럼 오늘이 8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팔은 거잖아요. 어제.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렇게 예수금,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당일날 팔아도 당일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금액만큼. 다만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인출할 수 있다. 여기 이제 1000만 원 넘게 여기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신풍제약을 300주를 갖다 처분한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내일부터 찾을 수가 있다고요. 더 이상 추가로 안 샀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까지 23,000원 잔고 잡히는 건 23,000원 외에는 인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2만 원 뺏기.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인출하니까 2만 원 뺏기 인출을 못 하는 거고 내일부터는 1,000만 원. 근데 사는 거는 오늘 팔으면 여기에 금액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만큼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일째 되는 금액을 보고 사시면 돼. 요 23,000원 뺏기 못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산다고 해도
1074만 5천 원어치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찾을 때만 2만 원밖에 못 찾는 거고, 내일 돼야 이 금액을 찾는 거고, 사는 것은 상관없다. 재매수하는 것은. 때문이라 함. 그럼 누가 사주를 했구나. 그렇게 가서 채팅창에 가서 쓰고 까불라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김 선생님? 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금액을 보고 사시면 돼요. 10일 날 잡혀있다 언제 잡혀 상관없이 오늘 내가 1,000만 원어치 팔았으면 1,000만 원어치 사시면 돼. 음.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요? 아,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주식 주문이 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신용은 이제 지금 신용 거래 안 하시니까 신용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일반에다 찍어 놓고 옆에 뭐 조그맣게 돼 있든 어떻든 다 비슷하잖아요. 자, 구분은 시장가 아니고 시장가는 자기가 금액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막 도로록 사지니까 필요 없고 보통을 누르고 그 다음에 현금 요거 최대를 누르면 미수는 3일 결제일에 가서 부족한 금액만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5배로 사지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이 2,500만 원치가 사진다고 최대를 누르면 여기 수량이 나와요. 현금만 누르면 내가 1,000만 원이 예수금이 잡혀 있을 때는 또 내가 어떤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이 이제 매도 금액으로 잡혀 있으면 현금을 딱 누르면 여기서 얼마를 살 수 있다는 몇 주를 살 수 있다는 게 수량이 딱 나와. 요 단가 13,850원으로 얼마 살 수 있다고. 그런 걸 누르시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기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조금 다르지 요런 기능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 어느 증권사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일자별로 잡히는 건 3일 결제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 감춰야 된다.
삼성에는 주문 가능 매수가 없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 대우 미래에셋 대우로 옮기라니까 그래요. 저기 어플도 해외 주식하고 해외 그 선물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해외 M스탁도 있어요. 어플도 그다음에 뭐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카이로스는 어디 갔어? 제가 보여드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관심 종목들이 여기에 쭉 있고 바로 거래를 하면 여기서 매수 매도 정정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죠? 요거는 이제 장중에 해외 지수 흐름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 이런 데서 선물이나 또 옵션 쪽에 외국인들, 기관, 개인들 매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 놓고 그러고 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린 것이 뭐 있노? 그 다음에 뭐 저기 제일약품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약품 이제 이 완전히 침체 20% 미만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를 발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5일선에서 충분히 여기서 며칠간 쉬었어요. 오늘도 이제 발끈하면서 4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좋아요. 계속 올라가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매수 사인도 나왔고, 그래서 제일약품도 좀 갖고 가면 좋은데, 제일약품 쪽에 그 제가 아까 이제 뭐라고들 떠들고들 있나 하고 한번 가보니까 제일약품 쪽에는 그 토론방에 제일약품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신풍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주주가 짜증내는 글을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껄껄껄껄거리고 웃었는데, 부강도 마찬가지죠. 예, 신풍보다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신풍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버렸죠. 부강이 신풍 밑으로 돼버렸어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끼리 이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게임 체인저는 피라맥스였다. 그런데 이제 부강의 레보비르, 제일약품이 나파모스타트, 이런 것들이 그 잠깐 뭐 신풍이 언플 같은 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거의 같은 급인 줄 알았겠지만 알았겠지만 이제 어제 오늘로서 이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제 다들 신풍이 대장주 맞다. 그리고 사실 자기들 쪽에 지금 뭐 개발하고 임상시험 한다고 하는 것들이 확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풍 주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너무 넘쳐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걱정될 정도로 너무 넘친다. 잘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력주들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차트만 다시 보면 신풍제약, 네, 자, 하여튼 어쩜 이렇게 이쪽 급등 했을 때 패턴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요런 도지형 양봉이 나오겠네. 요걸 지워볼까? 내일은 요게 나오겠네,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44,600원은 채 못 가지만 한 44,000원 근처에서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보다는 조금 주가가 높여서 요 정도에서 형성되겠네. 한 42,000원. 그리고 나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또 요거잖아. 요렇게 되나? 요거?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 이게 속겠네. 이 패턴대로 간다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가나? 아니에요.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하게 뭐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까지는 기대감 갖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죠?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화. 이미 4개 병원에서 9개 병원 5개의 임상기간이 늘어난 것서부터 속도전을 지금 내고 있다. 조금 늦어진 만큼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럼 곧 또 다른 것들은 임상기간이 길 수밖에 없지만 얘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환자가 다 모집돼서 알약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3일째부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경증 환자가 90%라고 그랬잖아요. 경증 환자가 90%. 그러면 이 경증 환자는 우리나라에 세고 셌잖아. 얘들한테 하나씩 매겨 나가니까 3일째 딱딱딱딱딱딱 아까 그 저기 유효성 평가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체온이고 뭐고 다 합격권 안에 들어온단 말이지. 다 음성 판정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앉게 됐어. 그게 나오는 게 길어야 보름이면 나온다니까. 지금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때하고는 상황이 틀리다고. 그래서 이 과정은 없다 이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이 패턴이 지금 어제 오늘 패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캔들의 모양이 패턴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 패턴도 그대로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지루하게 또 횡보 국면이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짧아지거나 하루 이틀이거나 또는 장중 조정을 받고 그냥 쭉쭉 간다. 왜? 이때의 전황과 지금의 전황이 틀려. 약간 뜬금 잡는 식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현실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곧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법 용량의 조정이 지금 하루 한 알, 반감기가 기니까 부작용이 그 심한 것이 반감기가 길면 이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피라맥스의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약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복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한 알 3일 먹으면 떨어져. 그러면 한각 9알짜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다면은 이게 3번에 걸쳐서 3사람이 복용할 수 있다는 양이에요. 경증 확진자 3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저도 5각을 사놨어요. 확신이 드니까 사놨죠. 그래서 이 기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쪽에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보낸 사인은 그겁니다. 이제
어제 급등할 적에 이제 일부 그동안 지루하게 갖고 오면서 일부를 이제 분할 매도해서 현금화를 딱 해놓고 지금 남은 게 이제 한 60%에서 70%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는 무덤까지 갖고 간다. 그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은 결과의 끝을 보겠다. 신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신풍은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36,000원, 36,700원 요 무렵에 오면 무조건 또 추가 매수해요. 그래서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고점에서는 수량을 일부 줄여주고 한 30% 줄여줬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숨고르게 하고 조정 주고 약간 눌림을 주고 갈 때마다 또 추가 매수하고 그래서 수량을 늘렸다가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늘려나간다. 신풍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제넥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과 한 축은 신풍이고 한 축은 제넥신이니까 제넥신도 급등 파동이 나올 적에 한 30% 정도는 줄여서 항상 이렇게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할 때는 조금 부담 있는 수량이 보유 수량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게 적정하게 그러니까 심란하지 않을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100이라면 한 30% 정도는 고점에서 차익해서 수익을 챙기고 한 70%를 들고 간다. 제넥신도 뭐 7월달 이번 달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과 관련된 제넨바이오 또는 바이넥스 같은 이 컨소시엄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넥신과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하여튼 신풍제약하고 제넥신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팔고 싶다고 할 때도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좀 분할 매도하고 싶다 할 때도 항상 50%는 키핑해 놓는다. 50% 이상을 팔면 안 돼요. 50%는 항상 놔두고 끝까지 들고 가면 아마 수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몇 채씩 들고서 뭐 한 채당 5억 원이 올랐네, 10억 원이 올랐네 하면서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주식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 현실화될 때까지는 이건 누가 뭘 할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 사고 팔고 저 종목 사고 팔고 해가지고는 1년 내내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한 10%, 적게는 10% 수익이 난다고 하면 20, 30%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손실 안 나면 다행이지. 그런데 제넥신과 신풍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풍은 최초 들어갔을 때가 8,000원대 그 다음에 12,000원대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넥신은 5만원 초입에 사서 우리가 목표가 7만원입니다 하고 왔는데 7만원 왔죠. 넘어갔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9만원입니다 넘어갔죠. 이제 10만원 근처에 11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3차 목표가 13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장고에서 보셨듯이 8,200만원 오늘 장중에는 8,900만원까지 올라왔었다. 그게 애초에 금액은 750만원으로 한 4천만원까지를 만들고 거기에 2천만원이 중간에 또 투입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1억 넘어가면 이제 2천만 원은 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야 4,500%,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좌를 까고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까?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개미가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신풍과 제넥신하고 인연을 맺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 항상 50%는 들고 가라.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저렇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오늘 같은 날도 윗꼬리 달고 이런 거 팔고 싶은 느낌이 욕망이 안 생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50%는 이건 완전히 시감자다 생각하고 딱 묻어두고 50% 범위 내에서 플렉시블하게 고점에서 팔고 좀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절대 50%는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70% 또는 60%는 건드리지 않고 간다. 오늘로서 신풍은 이제 더 이상 현재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더 이상 매도는 없다. 아무리 올라도. 중간에 밀렸을 때 또 추가 매수했으면 그 추가 매수한 것만 갖고 또 차익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감자는 더 이상 밖으로 내돌리지 않고 갖고 간다. 어디까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대로 들고 가라. 이게 그릇 크기대로 먹자. 그릇 크기대로. 그 다음에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유 주식 중에서 일단 평단가가 1,000원, 10만원, 뭐 적은 사람은 9만 8천원, 7천원, 조금 적은 사람은 10만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되는데 한 번만 찍 올라가면 오늘도 거의 다 갔었어요. 한 번만 찍 가고 나면 분명히 자기 평단가 넘어가는데 한 3, 40%만 차익 매도를 하고 6, 70%는 그대로 얘도 무덤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줄 때 다시 추가 매수. 그래서 지금 현금을 남겨놓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자, 신풍제약에서 어휴, sorry I am. 자, 신풍제약 2000주에서 300주를 팔은 금액을 여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얘는 다른 거 살 거 아니야. 신풍이 의미 있는 지지대까지 좀 밀리면 다시 신풍을 살 겁니다. 뭐 팔아서 그 돈 어디다 쓰고 그리고 뭐 신풍은 계속 쪼그라들고 이게 아니라 고점에서 분할 매도해서 팔아서 현금화 시켜놨다가 신풍이가 조금 조정받는 순간에 그때는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다시 신풍을 갖다 추가 매수해서 다시 늘려놨다가 또 슈팅 나올 때 고점 부근에서 300주 범위 내에서는 30% 또는 40% 범위 내에서는 차익 매도하고 현금화 시켜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안 그러면 무슨 돈으로 계속 살 거야? 달러빚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최소 50%는 건드리지 마라. 자기 보유 주식의 50%. 신풍제약과 제넥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팔자가 바뀌는 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단타 친답시고 전체를 가지고 단타 치지 말란 말이에요. 단타 치고 싶으면 20, 30% 범위 내에서 단타 치고 나머지는 꽉 쥐고 무덤까지 갖고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신풍과 제넥신으로 크게 한 미천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 잘 본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뭐 별거 없어. 그냥 가늘고 길게 살다가 이랬던 점쟁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풍과 제넥신 가지고 뜻하지 않은 진짜 상위 몇 프로 안에 딱 올라선 상태에서 그 점쟁이를 도로 찾아가잖아.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팔자, 사주팔자가 바뀌었다니까? 그 사주팔자를 바뀌는 걸 제넥신하고 신풍이 해줄 건데 그걸 갖고 왜 단타를 치고 난리야. 아니 단타 칠 종목이 그렇게 막 어제 오늘처럼 움직이나? 하기야 자기 밥그릇, 자기 그릇 크기대로 사람은 이제 뭐 받는 거니까 간장종지를 머리에다 이고 있는 사람은 바켓으로 물을 퍼줘도 간장종지까지 뺏기 못 받는 거고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은 바켓으로 몇 박스를 퍼줘도 다라이를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 크기야. 지금부터는 신풍은 여러분들의 그릇 크기대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저는 이제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은 금액, 수량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은 없다. 추가 매수하기 전에는. 제넥신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을 스스로가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 그게 바로 제넥신하고 신풍제약을 여러분이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신풍 신용 매수가 돼요, 그레이스님? 오, 대우 미래에셋은 안 돼. 저 왜 저러지? 쌀 때 신용 매수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마음대로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여유 있는 돈 가지고 탁 묻어두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투는 돼요. 좋은 증권사네. (3월엔) 됐죠. 그때 많이 사놓지 못한 게 한스럽지. 그때 있잖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줘. 제가 그냥 한 돈 1,000,000원을 가지고 그때 한번 신풍을 신용거래가 돼 있었으니까 약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최대 금액 하니까 1,800주가 나와. 그냥 딱 샀는데 이게 이제 그 담보 비율 140%에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내리면은 손해 보고 팔아야 돼. 담보 비율 맞추려면. 그래서 그냥 싹 한 500주만 사고 처음에 1,500주인가를 샀어요. 1,800주까지 되는데 1,500주를 딱 샀다가 겁나갖고 1,000주를 팔아버리고 500주를 딱 들어가. 당일날 그 다음날부터 뛰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거 다 샀으면 있잖아요. 남의 돈 갖고 돈 많이 벌었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힘들어. 근데 이제 7,000원에서 8,000원대로 올라와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션 애킨스 박사하고 화상회의를 하느니 어쩌니 그 뉴스 보고 제가 한번 들어갔었거든. 잠깐. 와, 그 다음날부터 계속 갔어.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죠. 그래요. 수고들 했고요. 좋은 꿈 꾸세요. 제 꿈 꾸세요. 돼지꿈. 내일도 흐름 좋을 겁니다. 내일도 기분 좋게 불꽃놀이 구경하면서 그
신풍은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추가 매수기에만 노립시다. 제넥신 들고 가세요. 제넥신 곧 17만원까지 갑니다. 우리 우피님이 영험한 꿈을 꿔가지고 17만원 간답니다. 제넥신 중앙체 형성됐다는 소식이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7월달 안에 중앙체 관련 소식이 나오니까 가만히 들고 가세요. 10만원 밑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기 힘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